논문 쓸 때 어려우면 지식펜. 논문 컨설팅은 지식펜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어떤 강의에서 제가 좋은 논문이란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런 시각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논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논문 평가 기준을 보면 크게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총 5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논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얼마나 잘 리터처 리뷰, 선행 연구 검토를 얼마나 정확히 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나 더, 3번째 요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토론해 주는 것, 논의해 주는 것, 그거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의 각각 점수를 보면, 우선 주제가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잡히면 20점 정도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가 적당한 양과 그 소개하는 리터처 리뷰하는 방식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잘해주면 이것도 역시 20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의 질이 좋을 경우에 여러분들 20점 정도. 그래서 20, 20, 20. 나머지 40점은 역시 토론입니다. 토론 분야의 논문이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가 둥그렇게 다 표시를 한 것이죠. 학술적으로 라이팅이 돼야 됩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하죠. 학술적으로 라이팅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그 다음에 주제, 선행 연구, 데이터, 아니면 토론, 이런 것들이 모두 아카데믹 라이팅 방식으로 소술되어야 온전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도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논문 주제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뭐 어떤 것이 논문 좋은 주제인가? 저는 이렇게 학계에서 새로워야 됩니다. 학계에서 자기 연구 주제가 옛날 남이 다 했던 연구 말고 새로워야 되는데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가,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연구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 양적으로만 했거나 아니면 누군 질적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례 연구로 질적인 연구를 했다. 그럼 나는 두 개 믹스드 섞어서 하겠다. 혼합 연구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을 변경을 통해서 거기서 찾아낸 법칙이나 의미가 그대로 존속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을 좀 바꿔보자. 뭐 한국인 하다가 뭐 다른 나라 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대상이 바뀌는 거죠. 아니면 기업 조직에서 뭐 이제 뭐 1차 산업 중심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문 대상을 온라인 상에서도 요즘 하고 있죠.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설문 대상을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들이 많죠. SNS 같은. 그런데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주제가 됩니다. 연구의 그 방법에서는 특히 이제 시기의 변경도 일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시기. 과거에 10년 이런 단위로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 연구가 안 됐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계열 변화 패턴이 최근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 또 추가해 주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석사 논문 정도에서는 그렇게 시기하고 대상이나 이런 거 살짝 변경해도, 아니면 작은 변수 하나만 추가하거나 매개 변수로 조절 변수로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논문 주제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새로울 것이라는 의미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주제는 없습니다. 선배 학자들의 연구의 꼬리를 물고 내 연구를 살짝 하나를 더 격가지를 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해야 됩니다. 연구 주제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 교육학, 경영학, 뭐 정치학, 여성학, 심리학, 상담학, 평생교육학, 또 뭐 뭐든지 자연과학도 포함해서요.
사회적으로 우리하고 삶과 연관되지 않은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해야 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든가 뭐 노인 인구 증가율이 얼마고 아니면 노혼율 있죠. 늙어서까지 장가 안 가는 비율 그게 얼마나 늘어났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살률이랄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랄지 아니면 사교육비 지출이랄지 우리가 한국 사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과 연결해서 주제가 잡히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장할 때 산업 규모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 몇 퍼센트가 무슨 사건에 관여돼 있다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뭐 미용학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학문에서 보면 뭐 요즘 뭐 네일 아트도 있죠. 네일 아트 그다음에 헤어 디자인도 있고 패션도 있고 뭐 별의별 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산업이 얼마 정도 어떻게 성장해서 얼마나 규모가 뭐 GDP 대비 1년에 몇 조 원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할지 이런 식의 접근으로 설명으로 사회적 중요성을 포장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계에서 새로울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할 것 논문 주제는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20점에서 만점을 얻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행 연구를 20점이라고 했죠. 선행 연구에 검토한 것이. 근데 이것이 잘 정리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째는 우선 대부분 선행 연구 여러분들이 읽고 소개하는 것이 어딘가요? 챕터 2죠. 2장. 제 2장에서 선배 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배 학자들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논문을 비판까지 하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보입니다. 조금 논문을 더 읽다 보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선행 연구를 이 장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KCI 주류학자.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선배들 논문을 가급적이면 그 형식 흘러가는 구조나 이런 것만 좀 참고용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자기 논문에 인용하고 그 논문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KCI라고 아시죠? KCI 학술지 등재되어 있는 거 등재지로 한정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주류 학자들이 계십니다. 주류 학자들이 그 학자들의 글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글들이 짧고 그 다음에 훨씬 이해하기 쉽고 주류 학자라면 자기의 연구한 결과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은 주류 학자 안 됩니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글 쓰고 이런 분들이 주류 학자이십니다. 그런 것들 읽어야 쉽고 빨리 이해됩니다. 페이지 수도 불과 학술지 보면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언제 석사, 박사 논문 읽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해롭습니다. 추천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논문 중심으로 읽고 정리를 하시라. 또 하나 보시면 선행 연구를 얼마나 읽어야 될 것인가 많이 중요하시죠. 선행 연구 얼마나 읽어야 내가 많이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질도 중요하죠. 연구의 질, 어떤 논문을 내가 갖고 와서 내 논문에 썼느냐, 이 퀄리티 높은 논문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연구를 가급적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왔을 때 석사 논문은 저는 석사 논문 쓰시는 분들에게 KCI 학술지를 한 70편에서 100편 정도 석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라면 150편에서 250편 정도가 내 연구에 이렇게 소개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물론 이것도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과들은 거의 선행연구 뭐 30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학과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른 학자들보다 다른 동료들보다 좀 더 리터처 리뷰한 양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 번째 데이터의 질 데이터가 좋으면 20점이라는 점수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걸 하는 게 좋은 데이터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우선 좀 데이터는 크게 양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선 양적 데이터는 좋은 연구 모형이 설립된 채 데이터가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만한 연구 아니면 연구 모형 자체가 인과관계가 반대이거나 아니면 왜곡 데이터든가 조절 효과가 아닌데 매개 효과인데 조절 효과로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 아니면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다 할지 이런 것도 좋은 연구 모형이 아니라면 다른 데이터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모형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질적 연구자라면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례, 케이스, 그게 사례 연구, 기업이면 뭐 조직을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뭐 작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뭐 문헌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양적 연구에서는 계속 그 자기가 선정한 그 데이터,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2차 데이터 있는 거 쓰든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대표하고 있느냐, 내가 알려고 하는 궁금증에 답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샘플 수도 중요합니다. 샘플 수가 뭐 불과 몇 개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으면 좋긴 합니다. 많으면 좋긴 한데 최소한 뭐 이제 두 집단 정도를 비교하면 한 집단당 적어도 이제 그 양적 유의성을 검증할 때 T 검증, F 검증 말고요. 다중 회계 분석 정도를, 경로 분석 정도를 검색하려면 두 집단 합쳐서 한 230개 이 정도는 돼야 뭐 좀 샘플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전국 표본을 전체를 하려면 도시별로 지역별로 분산해서 1,100명은 돼야 될 게고요.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그 분석할 케이스 사례가 여기서 뭐 얼마나 중요한 사례였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사례였냐, 깜짝 놀랄 만한 케이스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인터뷰를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잘 정리를 해서 거기서 의미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내 연구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양적 연구에서는 인과적 분석 연구들이 좀 더 좋은 연구의 데이터에 분석한 데이터라 하면 이제 3장에 보통 소개를 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모았고 어떤 분석까지 하겠다, 양적 연구 이렇게 설명들 하죠. 근데 분석 자체를 인과적인 분석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냥 평균 차이 검증이나 아니면 상관관계 분석이랄지 이런 정도, 아니면 단순하게 뭐 중앙값 아니면 평균값 이런 거, 뭐 표준편차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다는 인과관계적인 이런 분석 툴을 이용하시는 것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다중회계 분석, 경로 분석, 그다음 실험 연구, 비교 연구 이런 것들이 다들 인과적인 연구의 어떤 그 실험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역시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적 연구에서는 의미를 찾아서 그것의 의미가 어떻다는 것을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깊은 이해를 얼마만큼 잘 분석해서 설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3장에 데이터를 소개하는 이 과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디스커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 디스커션 하는 방법은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의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깊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토론이란 무엇이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유의성,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그 평균 차이든 상관계수 값이든 아니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로 값이든 아니면 뭐 다중회귀 계수 값이든 이런 것들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인과 연구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좀 짚어주시라. 누구 거는 유의했는데 나는 유의하지 않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은 줄어든다고 했는데 나는 유의하지 않더라. 그쪽은 유의했으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P값이 보니까 0.05보다 크게 나왔어. 그러면 없는 거죠.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왜 그럴까, 이런 걸 논쟁을 좀 끌고 나가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논쟁, 왜 그럴까? 갑론을박을 벌여달라는 것이죠. 갑론을박.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자,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 또 한 번의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방향성 논쟁을 한번 좀 끌어내 보십시오. 예컨대 방향성 논쟁이라는 게 이렇게 뭐 화살표가 있었다, 이게 우울감이었다, Y축이, X축이 나이였다. 그러면 남의 연구는 홍길동 연구하고 서길동 연구는 이쪽 방향에서 비례 관계죠. 근데 내 연구는 뭐 이렇게 나왔어. 왜 그럴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계속 값의 크기 가지고 누가 크다 작다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방향성 정도에 유의성은 이제 있다고 손쳤으니까 유의한데 방향성 다르더라.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뭐 별 차이가 없더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울감이 높거나 낮거나 차이가 없더라. 이러면 어때요? 벌써 세 가지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방향성을 가지고 추론하고 비교하고 추론하고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논쟁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인과성 논쟁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인과성 논쟁. 인과성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이 논쟁. 제가 인과성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무엇이 원인 이것이 원인이다 A가 B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A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공동 변화가 있어야 되고 A가 변할 때마다 B도 같이 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 원인인 따로 숨겨져 있는 사이에 이 둘 간의 관계가 마치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허위관계 시공호라는 허위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과성 논쟁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화살표 하나하나가 시작점에서 끝으로 가는 것 도착점 이게 이제 결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도상으로 연구 모형에서 여기서 이것이 이 방향이 맞는가 이게 상식과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계 프로그램이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사회자분 같은 경우에 신뢰가 애초에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생긴다는 주장을 로버트 파트나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뢰가 선행해야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가입한다 이런 주장이 또 있었단 말이죠. 방향이 서로 누가 먼저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논쟁들이 인과성 논쟁이에요. 아니면 공동 변화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허위관계는 아닐까 이런 식의 논쟁 그런 포인트들 이렇게 끌고 가시면 이게 좋은 토론에서 논문 페이지가 뭐 100페이지 중에서 뭐 10페이지 안 돼도 괜찮아요. 3페이지, 5페이지로 괜찮습니다. 포인트의 그 논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인트의 깊이 그 다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논쟁 포인트를 끌고 와서 첫째 어떻고 저쩌고 둘째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 쓸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에 자연과학과 달리 모든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여러분 대부분 저희 사회과학 아닌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자기가 뭐 천문대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측정 오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측정을 똑바로 했느냐 애초에 타당하게 했느냐 신뢰도 있는 답변이냐 이건 논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샘플수 나오고 뭐 분석 모형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측정 오차를 가지고 상대하고 나하고 누가 더 측정 오차가 좀 줄어들었을까 더 높을까 내가 더 좋지 않을까 측정 오차는 자갈수록 좋으니까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면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포인트 어때요? 그럼 좋은 논의를 위해서 많이 중요합니다. 논문 쓸 때 어려우면 지식펜. 논문 컨설팅은 지식펜에게 맡겨주세요.